안으로 들어오지 마.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네, 손님은 여기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출입이 안 된다는 겁니까? 휠체어는 밤새 여기에 둘 수 없어요. 다른 분들 동선에 불편을 끼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제 이동수단이에요. 그냥 여기 세워둘게요. 사양하게습 이 클럽은 고급 클럽이고 이런 휠체어는 미관상도 좋지 않고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당신 대체 누군지 아십니까? 무슨 권리로 제 출입을 막는 거죠? 난 여기 매니저이고 누구든 정책에 어긋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방침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제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누군지 상관없음 유명인이라도 규칙은 규칙이니까. 그렇다면 규칙이 잘못됐네요. 보안 요원, 이 사람 밖으로 안내하라고 했잖아. 잠깐, 진정하세. 저 그냥 여기서 잠시 앉아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싶을 뿐입니다. 안 됩니. 이 안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왜 저만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도 다 들어오는데. 사람들 말고요. 저기 휠체어 타고 있는 걸 못 보시나? 클럽, 아니 좁아서 위험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누가 봐도 장애인 차별 같은데요. 장애인 차별? 웃기시네요. 전 그저 규정을 지킬 뿐이죠.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음악이 쿵쾅대던 클럽 입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매니저의 거친 목소리는 저음의 베이스를 타고 더 크게 울려 퍼진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기 시작한다. 카메라 불빛이 눈에 들어오자 매니저의 표정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저기, 혹시 지금 녹화 중이신 건가요? 예, 이건 좀 심각해 보여서요.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꺼 주세. 우리 클럽은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네, 와예요. 본인이 잘못하고 계신 건 없나요? 말씀드렸죠. 우린 규칙을 지키는 중입니.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우라니. 이 클럽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참 별로네요. 유명하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줄 아세요? 우린 손님도 걸러받습니다. 걸러받는다니 무슨 기준으로요? 드레스 코드나 이미지, 간단해요. 그럼 제 휠체어가 문제라는 겁니까? 네, 그리고 당신이 장애인 시설 얘기를 꺼내는 것도 귀찮아요. 빨리 나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야겠군요. 저는 그냥 축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제 팬들과 약속이 있어서 온 겁니.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야 해요. 손흥민 선수 맞아요? TV에서만 보던? 와, 이거 진짠가? 네, 저 진짜 손흥민입니. 그리고 오늘 불편을 좀 겪고 있어요. 재밌네요. 유명하면 뭐 하나요? 휠체어 타면 규정 못 지킨다는 건 변함없습. 저희 인테리어가 고급이라 스크래치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이건 말도 안 됩니. 혹시 클럽에 엘리베이터나 램프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우리 클럽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안 어울리니까. 아니요, 그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안전 대책이죠.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뭐가 됐든 차별이라고 언론에 제보해 보시든지. 여긴 제 관할이고 제가 허락 안 하면 못 들어오십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런 장소가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아요. 그 순간 문 옆에서 기다리던 한 팬이 나지기 친구에게 속삭인다. 야, 이거 다 찍었지?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분명 난리 날 텐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대놓고 차별당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지금 바로 라이브 켜버릴까? 좋은 생각이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그들의 대화가 소음 속에서 퍼져나가자 매니저는 표정이 굳는다. 몇몇 손님들도 매니저를 향해 눈살을 찌푸린다.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죠? 녹화 중지시키라니까. 본인들이 부당한 행동을 하고 계시니까 찍히고 싶은 게 아니면 이 상황을 바꿔보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 날 협박하는 겁니까? 당신은 나한테 맞서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누가 결정하죠? 난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한 직원이 다가와서 매니저에게 조심스럽게 귓속말을 한다. 매니저님, 손님들이 웅성거리니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해하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시끄럽네. 그냥 저 휠체어부터 처리하면 조용해질 거야.
근데 손흥민 선수라면 언론에도 영향이 크잖아요. 차별이 아니라 안전 문제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언론이 알아도 상관없다. 옆에서 지켜보던 손흥민 선수가 목소리를 낮추지만 분명하게 말한다. 이 클럽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오래전부터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나요? 안 받을 생각이었죠. 번거롭고 고급스럽지 않으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 클럽이란 누구나 즐기러 오는 장소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휠체어 타고 댄스 플로어에서 춤추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춤출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결정하는 겁니. 그리고 그럴 의향도 있었어요. 아, 참나. 여기서 신랑이 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다른 데 가시는 게 그때 뒤편에서 여러 명이 함께 소리를 낸다. 손흥민 선수, 힘내세요. 우린 당신을 지지해요. 이런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희도 휠체어 이용자 친척이 있어요. 너무 화나네요. 매니저는 고개를 들어 군중을 쓱 둘러보더니 비아냥대듯 웃는다. 당신들, 그런다고 내가 물러설 것 같아요? 이건 내 구역이라니까. 우리는 그냥 사실을 기록할 뿐임니 사람들 모두 볼 수 있도록요. 동영상 찍어봤자 클럽 평판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건 두고 보죠. SNS에 퍼지면 순식간에 화제가 될 겁니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다른 보안 요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정리하려 든다. 매니저는 고개를 젖히고 손흥민 선수를 노려본다. 아직도 왜 여기 있어요? 난 당신이 내 클럽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럼 제가 왜 밤새 여기에 있겠습니까? 팬들과 약속이 있어서라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팬들이 문제예요. 괜히 클럽 앞에서 소란 피우고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찍고 아주 난장판이군. 그분들은 날 응원하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당신이 이 클럽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휠체어 타고 오는 순간부터 난 관심이 싹 사라졌어요. 참 대단한 논리네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면 다 쫓아낸다는 겁니까? 바로 그거죠. 엘리트 클럽은 엘리트들만 받는다 이해했어요?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네요. 보안 요원 그냥 밀어내. 이제 손흥민 선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진다. 이건 불법입니? 제 이동수단에 손대지 마세요. 그럼 스스로 나가세 안 그러면 강제로 내보낼 겁니다. 이대로 내보내지 않을 겁니? 이 상황을 다들 보고 있잖아요. 보면 뭘 해요. 난 내 방식대로 일할 뿐. 그 시점에서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터진다. 이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에요. 그리고 유명인 차별까지 덤으로 하고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들 말 안 들어. 이 영상 이미 라이브 중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어요. 라이브? 뭐? 방금부터 스트리밍 켰어요. 지금 수천 명이 보고 있고 댓글이 폭주 중입니다. 거짓말이지. 그렇게 빨리 퍼질 리가. 거짓말이 아님니 저희 친구들도 다른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어요. 젠장. 이 어수선한 장면만 떠돌겠네. 매니저는 급하게 직원들에게 손짓한다. 빨리 저 라이브 중지시키도록 해. 하지만 함부로 폰을 뺏을 수는 없죠. 말대답 말고. 그러자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다.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지고 있다. 클럽 앞 인도가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 차고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며 분노하거나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손흥민 선수가 입술을 꾹 다물고 매니저를 똑바로 본다. 이런 식으로 매니저님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이 겪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여기 오려면 돈 많이 내야 하고 일반인들은 못 와요. 그리고 장애인도 거의 안 오니 상관없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팬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저 역시 부상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나이 먹으면 누구나 이동에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당신 문제고 난 비즈니스를 위해 편한 방법을 선택할 뿐. 그때 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든다. 노란색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손흥민 선수와 매니저 사이에 서서 억양을 부드럽게 깔고 말한다. 매니저님, 저는 여기 단골인데요. 평소에 이런 정책이 있는 줄 몰랐습 좀 과하지 않나요? 단골이면 알 텐데요. 우린 분명 명문을 지향한다고.
휠체어 이용자는 우리 컨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아니요, 전 처음 듣습. 그리고 요즘 사회가 얼마나 노력 중인데 이렇게 대놓고 휠체어를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긴요. 난 그냥 제도에 따라 시행 중이죠. 혹시 제도라는 게 내부 방침, 법적 근거도 없는데 무슨 제도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안전과 분위기를 위해. 뭘 더 설명해야 해요? 군중 중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높인다. 안전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휠체어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게 맞죠? 맞아요. 분위기 운운하면서 차별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이건 뉴스를 통해 크게 알려져야 해. 매니저는 귀를 막고 싶다는 듯 고개를 흔든다. 이런 군중 심리. 다 같이 몰려와서 나를 악당으로 몰고 있네. 당신들, 이 클럽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어. 품격을 파괴하는 건 매니저님의 발언입니다. 보안 요원, 이 사람들 좀 떼어놔. 난 정말 바빠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도 이젠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목소리가 겹치고 휴대폰 조명들이 사방에서 번쩍거린다. 손흥민 선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맞아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실 건가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이 불합리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요. 이 영상 확실히 증거로 남겨두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매니저가 코웃음을 치며 말한다. 그 조치라는 게 뭐죠? 고발 같은 거? 변호사라도 데려오시게요? 그럴 수도 있고 SNS를 통해 알릴 수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죠. 그럼 해보시지. 여기서는 난 내 권리를 행사하겠어요. 당신이 클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자리에 온 이유 자체가 팬들과 함께 하려는 거였는데 이렇게 막히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그냥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내가 바뀔 일 없으니 기대하지 마세. 이미 말했잖아요. 우린 이 클럽만의 분위기를 지킨다고. 그 순간 또 다른 팬이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손흥민 선수에게 속삭인다. 선수님, 저도 오늘 휠체어 타는 친구랑 같이 왔어요. 그런데 친구가 저 뒤쪽에서 이 모습 보고 충격받아서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괜찮으세요? 미안합니. 저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됐네요. 죄송할 건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건 이 클럽이죠. 저 친구가 손흥민 선수를 실제로 보고 싶어 했는데 결국 입장도 못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제대로 올리는 겁니다. 매니저가 슬쩍 그들을 보다가 한숨을 쉰다. 감성팔이 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방송이면 우린 밤에만 운영하고 VIP 손님들만 받으면 장사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버텨왔군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규탄 여론이 커질 거예요. 거참 예언가처럼 말씀하시네. 변하든 말든 난 이렇게 운영할 거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말한다. 저 역시 그냥 유명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그래서 그걸로 날 겁주겠다고. 겁주기보단 저는 앞으로 이 클럽의 운영 방침이 달라지길 바라요. 적어도 휠체어 출입을 막는 일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죄송하지만 난 미안한 게 전혀 없거든. 바로 그때 스마트폰 라이브 방송을 보던 한 방송사 기자가 현장에 도착한다. 커다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차에 인파를 헤치고 나온다.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조금 인터뷰 가능할까요? 지금 라이브 영상이 퍼져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 클럽 앞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요? 이렇게 빨리 온다고? 저희 채널이 SNS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금방 달려왔습니다. 우린 인터뷰할 거 없어요. 돌아가세요. 매니저가 날카롭게 대응한다. 손흥민 선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클럽 매니저님이 제 휠체어 출입을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 이건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많은 장애인 분들이 겪는 불편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님, 혹시 장애인 차별적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차별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정책일 뿐이라고 했어요. 안전과 인테리어 보호 차원에서 하지만 휠체어 이용 고객을 전면 거부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거부가 아니라 우리가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 들어오면 위험하다고 한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 시설을 구축하지 않으셨어요?
비용 대비 효율이 없거든요. 장애인들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처럼 일시적으로라도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계획인가요? 난 계획 없어요. 그냥 규정을 지킬 뿐. 기자가 난처한 듯 헛기침한다. 군중 사이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매니저님, 이대로 넘어가긴 힘들 거예요. 지금 인터넷 반응 난립니다. 그래서 뭐요? 적당히 떠들다 말겠죠. 사람들이 이 클럽을 보이콧하자는 의견까지 내고 있어요. 헌 것들, 우리 클럽을 제대로 와본 적은 있나? 돈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땀을 닦으며 다시 기자에게 말한다. 저는 이 상황을 단순한 사적 분쟁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 그리고 사실 저도 부상 때문에 당분간 휠체어를 이용해야 해요. 이 클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 같은 사람도 또 다른 장애인 분들도 접근할 수 없게 되죠.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시나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안 해역하세요. 군중이 웅성거리고 기자는 클럽 간판과 매니저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교차로 비추며 방송한다.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이니 클럽 측은 단호한 입장이고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접근성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클럽 소유주인 듯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급히 뛰어온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표정이 잔뜩 굳어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밖이 이렇게 시끄러워? 사장님, 그게 이 손님이 휠체어를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예 받지 않았다고? 네, 정책대로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정책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장 사과하고 해결책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 클럽 이미지 생각하세 휠체어 들어오면 춤추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몰라요? 사장은 눈길을 돌려 손흥민 선수를 살핀다.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세요? 네, 그렇습. 그리고 지금 이 클럽에서 겪는 일에 크게 충격받고 있죠. 이건 분명 잘못됐네요. 저도 경황이 없어서 상황을 몰랐는데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번지고 있죠. 네, 저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특히 이렇게 대놓고 휠체어 출입을 막는 건 시대착오적이죠. 매니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사장님도 평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미관상 문제나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지. 이렇게 손님을 내쫓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거잖아요. 우린 고급스러움을 유지해야 하니까. 사장은 짧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주변 카메라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긴장감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손흥민 선수 대단히 죄송합니. 저희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제가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하지만 이건 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네, 물론이에요. 저희 클럽도 앞으로 시설 개선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 당장 입장도 허용해 주셔야 하죠. 저희가 긴급히 안전요원 배치해서 춤추시다가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 정식 램프나 엘리베이터 설치는 당장 할 순 없지만 임시라도 방안을 마련할게요. 매니저가 눈살을 찌푸리며 사장에게 따진다. 사장님, 이러면 클럽 이미지가 망가져요. 이미 인터넷에서 난린데 그런 소리 집어치워요. 우린 회복이라도 해야 해.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런 손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매니저 그만. 지금까지 당신이 고집부린 결과가 이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고개를 숙여 다시 말한다. 사장님 상황을 수습해 주시려 해서 감사합니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한 번의 입장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 겁니. 그리고 이건 저나 다른 휠체어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알겠습.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우리가 새롭게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 당장은 완벽한 편의시설을 만들긴 어렵지만 최소한 앞으로 휠체어 사용자 입장 거부 같은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린다. 정말 이게 옳은 건가? VIP 고객들이 싫어할 텐데.
그 VIP 고객들도 언젠가는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흥, 변호사나 자문이라도 받아봐야겠어요. 기자와 군중들이 그 장면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 한 팬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격 어린 목소리로 말한다. 드디어 사장님이 제대로 사과하셨네요. 손흥민 선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시나요? 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겠지만 이렇게라도 변화가 시작되니 다행입니다. 영상을 계속 돌릴까요? 아니면 마무리 멘트를 하실래요? 사장님이 공식 사과하셨으니 그 내용까지 잘 담아서 인터넷에 공유해 주세. 이 영상을 본 사람들도 그리고 이 클럽도 같이 변해야 하니까요. 사장이 힘겹게 목소리를 낸다. 정말 죄송합니. 그동안 매니저와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변화를 진심으로 기대할게요. 그 모습을 본 매니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굳은 표정으로 입을 뗀다. 내가 오늘 너무 예민하게 굴었네요. 단지 여기가 최고급 클럽이라는 걸 유지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이길 바랍니. 그리고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혹시라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미안함을 느끼셔야 해요. 알겠습.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의 손님이든 차별하지 않겠습. 사장님 뜻도 그렇고. 사장이 한번 끄덕인다. 여기 모인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우리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바로 곁에서 한 팬이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이제 클럽도 달라지겠네요. 정말 다행입니. 손흥민 선수님이 와주신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부당함에 맞섰을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가능한 변화였죠. 군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실시간 중계하며 드디어 사과가 나왔다. 라는 자막을 넣고 있다. 매니저와 사장은 서로 어색하게 시선을 교환한 뒤 작은 목소리로 서로에게 말한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진짜 변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알았지? 손흥민 선수는 그들의 짧은 대화를 듣고 미소를 짓는다. 곁에 있던 팬들과 눈을 마주치며 말한다. 이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다들 걱정 많이 하셨죠? 네, 하지만 선수님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었다면 그만큼 책임감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편해진다면 좋겠습니다. 사장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히 선언한다. 우리 클럽은 곧 내부 공사를 진행해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램프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들을 재교육하겠습. 그리고 입장 규정도 전면 재검토하겠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드릴게요. 매니저도 옆에서 작게 고개를 숙인다. 오늘 제 언행으로 기분 상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면서 묻는다. 그럼 저희 같은 일반인 손님도 장애가 있든 없든 다 똑같이 대우해 주시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하니까요. 군중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지고 박수가 번진다. 누군가는 이제 제대로 변하겠지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진짜 바뀌면 나도 다시 오고 싶다 라고 말한다. 손흥민 선수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다시 말한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 오늘 일이 보여준 건 단순한 차별 문제가 아니라 그 차별을 고쳐나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라고 답한다. 선수님, 혹시 이번 일로 힘드실 텐데 클럽 안으로는 들어오시겠습니까? 제가 안전 요원 배치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즐길 기분이 아니네요. 다만 제가 기다리고 있던 팬들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클럽이 어떻게 바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몇몇 팬들은 휴대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며 외친다. 여러분 오늘 사건 잘 보셨죠? 차별이 이렇게 드러났지만 사과와 변화도 이루어졌습.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목소리를 내주세.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팬들이 서로에게 채널을 구독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을 주고받는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이런 사회 이슈 다룰게요.
손흥민 선수 나중에 인터뷰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언제든 좋습.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다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어느새 밤이 깊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열기는 식지 않는다. 클럽은 문을 열었지만 밖에서 벌어진 대화와 약속의 흔적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 조금 진정된 틈에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손흥민 선수 쪽으로 걸어온다. 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가 과거부터 우리 클럽은 최고급이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사과 받아들이겠습. 앞으로는 편견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정책 담당자니까 사장님 허락받아서 가능한 한 빠르게 휠체어 접근 경로 만들고 직원들 교육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해외 경기 끝나고 한국 돌아올 때 확인해 볼게요. 달라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보겠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사장도 다가와 옅은 미소로 덧붙인다. 저도 제 사업 철학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고급이겠죠. 마습 접근 가능성이야말로 진짜 품격일 수 있어요. 군중 중 한 명이 이를 들으며 웃는다. 정말 여기 새로운 지평이 열리겠네요. 좋습니다. 다음번엔 우리 친구들이랑 다 같이 와서 즐기고 싶어요. 반드시 환영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짧게 대답한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끄고 삼삼오오 흩어지기 시작한다.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매니저는 그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다. 손흥민 선수는 주변에 모인 팬들과 짧게 대화하며 사진을 함께 찍어준다. 선수님,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죠. 이렇게 지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여기서 쉽게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손흥민 선수니까 더 의미가 있었어요. 다들 더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됐으니까. 네, 그래도 이건 저 혼자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팬이 다가와 조용히 묻는다. 혹시 이 사건으로 더 유명해지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유명인으로서 받는 주목에 책임도 따라오는 법이죠. 이번 일로 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좀 더 평등해진다면 제게도 큰 보람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손흥민 선수는 부축을 받아 차로 이동한다. 휠체어를 차 뒤편에 싣는 동안 군중들은 여전히 엔도르핀 가득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 이 클럽 분명 접근성 개선할 거야. 우리도 그냥 지켜보지 말고 이런 문제 있으면 바로 목소리를 내야 해. 그렇지. 그래야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물려받을 수 있잖아. 어느새 자동차에 오른 손흥민 선수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넨다. 다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차별당하는 일이 생기면 주저 말고 알려주세.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선수님, 꼭 연락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장은 입구에서 손흥민 선수의 차가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마음을 다잡는다. 정말 바꿀 때가 됐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구나. 매니저도 같은 생각인지 작게 중얼거린다. 무시할 수 없게 됐어. 우리도 달라져야지. 다음 날 클럽은 새롭게 공지문을 온라인에 게시한다.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고객 입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손님을 존중하기 위해 램프 설치와 직원 재교육에 착수하겠다. 그때 그 클럽 사건 이후로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 다른 업소들도 접근성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실 계획이신가요? 네, 축구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영향력이 있는 만큼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내린다. 알겠습. 좋은 말씀 감사합니. 그때 그 충돌이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줄 몰랐네요. 저도요, 사실 처음엔 단순히 내 문제만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해진 것 같아요. 기자는 마지막 멘트를 마치며 카메라를 보며 외친다.
자, 여러분, 오늘 손흥민 선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습.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팬들이 사인을 받으러 몰려든다.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손흥민 선수는 일일이 정성껏 사진과 사인을 해준다. 한편 그 클럽의 소유주와 매니저는 실제로 내부 공사를 시작했다고 SNS에 업로드한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 통로를 확장하는 등 개선 과정을 인증샷으로 올린다. 댓글에는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있군요. 참 잘못된 태도였지만 그래도 변하려고 하니 응원합니다. 같은 반응이 올라온다. 때로는 이제 와서 이미지 세탁하냐? 라는 비난도 보이지만 그조차도 대화의 일부가 된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짧은 영상을 올린다. 여러분, 그때 그 장소 기억하시죠?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음 아직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겁니.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사람들은 서로 공유하고 댓글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우리 동네도 바뀌어야 한다. 함께 힘을 모아보자. 등의 메시지로 가득해진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매체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한다. 유명 축구 선수의 목소리, 편의시설 사각지대 개선 불러 일으키다. 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진다. 매니저와 사장은 인터뷰 요청도 받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달았다. 이제 누구든 즐길 수 있는 클럽이 되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이후 한 언론 매체가 손흥민 선수를 인터뷰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이 모든 일이 일단락된 지금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 누구나 차별을 당할 수 있고 누구나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편견을 깰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도 주변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보이면 목소리를 내주세요. 멋진 말씀 감사합니.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노력하겠습.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손흥민 선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내려온다. 그 모습은 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만드는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각인시킨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시청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가족에게 말한다. 이 정도면 우리도 앞으로 어디 가서 차별받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바로 말해야겠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맞아. 그리고 저 클럽도 그렇고 다른 업소들도 분명 바뀔 거야. 이제 우리 모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지. 화면이 꺼지고 씩씩하게 웃음소리 넘치는 대화가 거실에 가득 찬다. 그 열기는 마치 새로운 내일을 예고하는 듯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씨앗이 되어 한국 곳곳의 반문화가 조금씩 더 포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SNS로, 유튜브로, 소문으로 전한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이야기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봐요. 라는 한 팬의 외침이 인터넷 어딘가를 타고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그 메시지는 곧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접근성 있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당함에 맞서면서도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려 했던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우리는 이미 첫 발을 내디뎠다. 누군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답글을 이어붙인다. 그래도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우리 다 같이 끝까지 가봅시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만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